3강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의 원인과 지원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눈의 구조와 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안질환별 중재와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통한 중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질환별 중재 방법입니다. 첫 번째, 무홍채안. 무홍채안은 홍채의 일부만 있거나 홍채가 자라지 않는 선천성 유전 질환입니다. 실제로 검은 홍채가 나타나는 것은 동공이 확대된 것이며 주로 양안에 나타나고 보통 안구진탕, 수명, 수정체 탈구, 그리고 백내장과 같은 다른 질환을 소환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글자와 종이에 충분한 대비가 되도록 교육자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색안경과 차양이 달린 모자를 착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창문에서 떨어져 빛을 등지고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밝은 조명보다는 약간 어두운 조명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베세트병입니다. 베세트병은 눈뿐만 아니라 전신의 여러 장기 조직을 침범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주 증상으로는 구강점막궤양, 피하결절성 정맥염, 홍채, 모양체염, 외음부 궤양 등이 있습니다. 눈의 증상이 가장 심하며 안저에 출혈이 있고 망막 기능이 저하되어 실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훈련, 보행훈련, 컴퓨터 점자 등의 의사전달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당뇨 망막 병증입니다. 당뇨병으로 발병되며 구미의 중도 실명 원인 중 가장 높은 질환입니다. 최근 당뇨 치료법이 향상되어 환자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기에는 소출혈이 망막 중심부에 나타나고 경과된 후에는 대출혈이 생겨 유리체 내부로 들어가 시력 저하는 물론 합병증으로 녹내장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슐린 의존형일 경우에는 매일 인슐린을 맞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점차 감각이 둔해지므로 점자 교재가 아닌 듣기 교재로 학습 능력을 육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눈부심 때문에 색안경이나 차양이 달린 모자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미숙아 망막병증입니다. 미숙아 망막병증은 태어날 때 몸무게가 2.0kg 미만이고 태생 주수가 34주 미만인 신생아에게 나타나는 눈알 이상으로 망막혈관의 미성숙에서 기인합니다. 보육기 안에서 산소를 과잉 흡입한 미숙아에게 중증 환자가 많아 산소 사용을 제한하였더니 그 수가 급감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근육 운동과 큰 근육 운동, 시시각 기술, 보행 기술을 지도해야 합니다. 망막 박리가 예상되는 아동들은 얼굴이나 머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망막 색소 변성입니다. 유전성으로 병소는 망막의 간체이나 결국 모든 시세포에 장애를 일으키며 터널 시야와 야맹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발병 원령은 10에서 20세경으로 남자에게 많이 나타나며 어셔증후군, 흑내장 등이 수반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질환은 진행성으로 청소년기에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서할 때 글자 위에 노란색 셀로판으로 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필기할 때는 굵고 진한 선의 용지와 검정 사이펜을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시력 변화를 기록하고 주사와 주시 기술 등을 지도해야 합니다. 눈부심으로 색안경이나 차양이 달린 모자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밤에는 야맹증이 있어 흰 지팡이 사용 보행 훈련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또한 망막 색소 변성은 진행성이므로 점자를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황반변성입니다. 황반변성은 망막 중심부의 황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시력이 떨어지거나 성실되는 질환입니다. 유전성과 노인성으로 중심 오목과 황반부에 나타나며 근거리 시력과 원거리 시력이 나빠집니다. 망막 중심부에 발병하고 암점이 나타나 진행성으로 심한 시각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자병 확대경 또는 독소 확대기를 사용합니다. 독소 환경이 눈부시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며 독서할 때 줄을 잃지 않도록 마크 등을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문자와 용지의 대비가 선명한 교과서 및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필기할 때 굵고 진한 선이 있는 용지와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해야 합니다. 암점의 발달과 확대로 중심의 보기 방법을 지도해야 합니다. 다음은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 혼탁이 주된 원인이며 발생 원인, 시기와 혼탁의 진행 상태, 위치, 형태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선천성, 노인성, 외상성 백내장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직사광선이나 광택이 있는 표면으로부터 눈부심을 피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문자와 용지의 색상이 적절한 대비를 이룬 학습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근거리와 원거리 활동에 저시력 기구를 제공하여 적절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내장이 수정체 주변이면 고도 조명, 중심부이면 낮은 조명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은 방수의 유출장애로 안압이 높아져 생기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녹내장은 정우나 시기에 따라 원발성과 속발성, 선천성과 후천성 녹내장으로 분류하며 이에 대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밝은 빛에는 눈부심을 호소하므로 독서할 때 적절한 빛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 시야가 좁은 학생은 독서할 때 글줄을 자주 잃으므로 마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야가 좁은 학생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행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사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눈에 비친 상을 하나로 보는 능력을 융합이라고 하는데 사시는 좌우 안의 시축이 동일점을 향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비성 사시와 비마비성 사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이 고정되지 않을 때 복시 현상이 일어나므로 게임, 실험 등 단한 시력을 사용할 때에는 관찰하면서 잘 지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눈모음과 눈 벌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해야 합니다. 안구 진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구가 규칙적이고 반복적이며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단독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백색증, 무홍체안, 선천성 백내장과 같은 다른 질환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증가하며 고시 능력에 문제가 있으며 어떤 자세를 취해도 안구를 고정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책을 읽을 때 읽는 줄을 표시하도록 읽게 해야 합니다. 문자, 용지의 대비가 선명한 자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한 지점을 주시하고 있는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리 과제는 눈을 피로하게 하므로 오랜 시간 계속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 머리를 돌리거나 몸을 움직일 때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구중을 하거나 교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신경 위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신경 유도가 퇴색하여 하얗게 보이는 상태로 시력 감퇴와 시력 결손을 일으킵니다. 시력, 시야, 대비가 감퇴하여 주변이 어두워지면 적응하기 어려우며 원인으로는 내막염 후유증, 태생기의 뇌질환으로 오는 선천성 시신경 위축, 뇌의 외상, 녹내장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눈부심을 피하고 스탠드와 같은 부분 조명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손잡이형 확대경, 독서 확대기, 망원 렌즈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시로장애입니다. 시로병변의 원인으로 반맹과 시력장애가 나타납니다. 반맹은 한쪽 눈의 시야 절반에서 시력이 상실되거나 양쪽 눈의 시야 절반에서 각각 시력이 상실된 상태이며
보통 망막은 손상되지 않아 중심 시력은 같아 잘 보이기 위하여 머리를 돌리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시야 반쪽의 결함으로 추시와 주사가 어려우며 저시력 기구를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능한 한 시야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배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학생에게는 다양한 시지각 훈련을 실시해야 됩니다. 백색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색소 결핍 또는 신체의 멜라닌 색소의 감소와 함께 나타나는 유전성 질환입니다. 백색 피부와 머리털을 가지며 홍채, 동공, 안전은 적색을 띠며 안정상은 만성 안검경련, 수명, 안구진탕, 시력장애 등이 나타납니다. 강한 햇빛이나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쉽게 심한 화상을 입으며 이에 대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외에서는 색안경을 착용하고 차양이 있는 모자를 쓰도록 해야 합니다. 교실의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결손증입니다. 안구의 구조 중 일부가 결손되는 신체적, 병리적, 수술적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하며 맥락막 결손, 안검 결손, 홍채 결손, 수정체 결손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는 안구 진탕, 사시, 수명을 수반하고 시력이 감퇴되며 이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교실의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색안경 착용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결손이 심한 경우 장애물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보행훈련을 실시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통한 중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공학기기를 통한 중재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보조공학기기의 기본 전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전제로는 첫 번째, 과제 수행의 선택을 제한시키기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시기능을 가장 정상화할 수 있는 기구와 공학기기들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보조기구 사용에 따른 심리적 혹은 사회적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선택이 곤란할 경우 사전 정보가 사용자 및 그 보호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다섯 번째로 가능하면 일찍 관련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광학기기의 사용교육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다음은 저시력 보조공학의 기초입니다. 첫 번째로 광학기구와 비광학기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시력 보조기구는 크게 광학기구와 비광학기구의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광학기구는 눈과 물체 사이에 놓여있는 렌즈로 망막에 맺히는 상의 폭을 변경시킴으로써 확대를 통하여 사물을 크게 보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확대경, 망원경, 프리즘안경, 망원현미경 등이 포함되며 색안경도 기능 시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광학기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비광학기구에는 렌즈를 포함시키지 않으며 확대 이외의 방법으로 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독서대, 조명장치, 대비, 타이포스코프, 바이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광학기구들은 상의 크기를 변경시키지는 않으나 시기능 개선에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광학기구의 사용에 있어서 반드시 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네, 다음은 확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대법에는 상대적 거리 확대법, 상대적 크기 확대법, 각도 확대법, 그리고 투사 확대법이 있습니다. 상대적 거리 확대법은 보고자 하는 물체와 눈과의 거리를 2분의 1 혹은 3분의 1 등으로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물체를 눈에 더 가까이 가져가면 망막 부위의 상이 맺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상대적 거리 확대법은 보려는 물건을 눈에 가까이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확대 방법으로서 저시력인이 독서를 하거나 TV를 볼 때 모니터와의 거리를 가깝게 하여 보는 것도 거리 확대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 크기 확대법은 보고자 하는 물체의 크기를 크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의 적용으로는 교재를 큰 문자로 인쇄하거나 복사하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독서 매체가 무거워지고 부피가 커지는 단점이 있으며 모든 독서 매체를 확대 편집하여 인쇄하거나 복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입니다. 각도 확대법은 여러 종류의 렌즈를 사용하여 물체의 크기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광학기구는 이러한 각대 확대법의 하나의 예입니다. 투사 확대법은 필름, 슬라이드, 환등기, 프로젝트 등을 스크린에 투영하는 확대법으로 텔레비전, 컴퓨터, CCTV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네, 다음은 렌즈의 배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렌즈의 상점은 렌즈의 뒷표면으로부터 광선이 모이는 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정해지는데 이것을 초점거리라고 합니다. 초점거리와 렌즈의 굴절력은 렌즈의 도수를 결정하게 되고 도수가 높고 망곡도가 높은 구면 렌즈는 더 평평한 구면 렌즈보다 초점 거리가 더 짧고 광선을 렌즈에 더 가깝게 모아줍니다. 렌즈의 도수는 디옵터로 표시하고 디옵터는 초점 거리분의 100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 다음은 저시력 보조공학기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망원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시력인의 작업 과제나 선호에 따라 손잡이형 망원경, 클립형 망원경, 안경 장착형 망원경, 전시야형 망원경, 쌍형 등이 있으며 주로 원거리에 있는 사물을 볼 때 많이 활용되며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판사하는 내용을 보거나 가게 간판, 버스 번호 등을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망원현미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망원현미경은 망원경의 대물 렌즈 끝에 부가 렌즈를 장착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20에서 100cm의 중간 작업거리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물을 높은 배율로 보고자 할 때 사용하며 작업거리는 부가 렌즈의 초점 거리에 따라 달라지고 배율은 망원경의 배율에 부가 렌즈의 배율을 곱하여 계산을 합니다. 다음으로 현미경입니다. 현미경은 2에서 20cm의 가까운 작업거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많이 사용되지는 않으나 가끔씩 높은 배율을 통한 작업이 요구될 때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확대경입니다. 대략 28디옵트까지 사용하는 확대경은 저시력인이 근거리 시력으로 짧은 기간에 활동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사용할 때 손을 사용해야 하므로 양손을 사용해야 하는 작업엔 부적합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류에는 손잡이형 확대경, 스탠드형 확대경, 광원이 내장된 확대경, 막대 확대경, 플랫베드 확대경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확대 독서기입니다. TV 수상기나 영상 카메라 등을 이용을 하여 문자 등을 화면의 100배의 배율까지 확대시켜 줍니다. 줌 렌즈에 의해 확대율을 연속적으로 바꿀 수 있고 음량 화면의 교체에 따라 색상 역전이나 화면의 밝기, 대비 조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룬 확대경, 망원경, 망원현미경 등이 단순하며 짧은 시간 동안 활용하는 기기라면 확대 독서기는 주로 오랜 시간 동안 책을 보거나 쓰기 과제를 할 때 사용됩니다. 다음 컴퓨터 환경 수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대입니다. 가장 쉽게 화면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위의 휠을 돌리면 화면이 축소되거나 확대가 되어 저시력인이 사용하기에 적당하게 됩니다. 나와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이 기능이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가르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니터의 글자가 너무 작은 경우 일반적으로 화면 확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글자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시각장애 관련 기관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다양한 기능의 화면 확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돋보기와 배율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고대비, 반전 등의 기능이 제공되기도 하여 보다 기능적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컴퓨터의 화면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모니터를 이용하여 확대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며
확대 모니터와 연결하여 사용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가까이 가서 보게 할 수도 있으며 모니터를 프로젝터와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우스 활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우스의 크기가 작거나 혹은 그 반응 속도가 너무 빨라 사용상의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마우스의 크기를 크게 하고 또 반전의 기능을 선택하여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어야 되며 또한 반응 속도를 느리게 조절하여 보다 쉽게 마우스의 추적이 가능하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저시력인의 다양한 시기능 훈련 프로그램의 구성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화면 색상 조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컴퓨터 화면을 볼 때의 어려움은 대개 눈이 부시며 색상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화면 배색 방법 중의 하나인 고대비를 활용하면 화면의 배경 색상과 글자색이 완연하게 구별되어 저시력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또한 컴퓨터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인 색상, 대비, 밝기, 명암 등의 조절을 통해 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화면 배색 및 크기 조절입니다. 화면 확대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보조기기를 이용할 경우 화면의 글자가 일부 나타나지 않거나 화면의 내용이 오른쪽으로 감추어지는 경우가 있어 사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래에 만들어진 사이트에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화면의 배색과 글자 크기를 조절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모니터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보조기구의 사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컴퓨터에서 확대 프로그램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선호하지 않을 경우 저시력인에게 따라서는 확대경이나 망원경과 같은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모니터의 정보를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개개의 시력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법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에 의한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여섯 번째, 비광학기구의 사용입니다. 첫 번째, 독서대 관련 사항입니다. 많은 광학기구들은 근거리 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때 독서대를 사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디자인의 독서대를 저시력 기구와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독서대는 높이와 각도도 조절할 수 있고 눈과 읽을 자료의 거리를 조절하여 피로를 줄일 수 있고 저시력 학생이 오랫동안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대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물체와 배경관의 대비가 높을수록 시감도는 증가하고 눈부심이 있으면 물체와 배경이 유사한 색으로 보여 시감도는 떨어집니다. 대비를 증가시키는 것은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저시력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비를 증가시키는 데는 보려는 물체의 밑이나 뒤에 물체와 대비가 잘 되는 색깔의 물체를 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유리잔 밑에 짙은 색깔의 겉받침을 놓아 선명한 대비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타이포스코프는 대비를 높이고 반사로 인한 눈부심을 막아주며 읽을 줄을 제시하므로 학생이 읽던 줄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 선글라스는 높은 대비 수준을 유지시켜 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다양한 원인 질환에 따른 교육적 조치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통한 중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